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 큰 거 발표 하나 터졌습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이 연접한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되었는데요. 서울 지역은 해제되지 않았고 서울과 연접한 도시인 가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요. 구체적으로 투기 가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이 해제되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이고요.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낙폭이 컸던 안양이라든가 의왕이 투기 가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에서 무려 22곳이 해제되었는데요. 수원부터 시작해서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용인, 고양, 남양주, 화성, 광교까지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도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인천 서구까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더 빠르실 텐데요. 서울과 가천, 성남 안에서는 분당과 수정구, 하남, 강명만 남고 모든 곳이 해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간보가 개제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 날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3일 날 주택거래를 14일로 미루시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영상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 시에는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낙폭이 큽니다. 지금 더군지구도 입주장이 열리면서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약 4,800세대 중에서 전세 물량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나마 지금 대방 뒤에 들어가 7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전세가가 5, 6억대였는데요. 그때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5억에서 6억 사이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불과 한 3달 만에 4억까지 지금 전세가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세 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는 둔화되고 있지만요. 임차인이 고금리로 인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오히려 전세 대비 가격이 제한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추이는 22년 1월 자료까지가 그래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에서 40%까지 빠진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는 7월 기준으로 낙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월세는 그래프가 완만한 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이 심리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지켜보는 관망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심리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 이유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미국 연준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심리를 냉각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도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매수자들은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높고요. 매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낙폭을 줄여서 매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갭 차이 때문에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매물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주변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이 와도 쉽게 매물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수도권 외곽에서 미분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결국 기존 주택의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규제지역 완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금융 부분에서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PF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건설사들도 고금리로 인해서 PF 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이미 대출을 받은 시행사들도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라든가 시행사들에게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지금 은행에서도 건설사나 시행사들에게 PF 대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PF 대출 보증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건설사업자는 이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 10%와 그리고 중도금을 보통 통상 받아서 자녀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가 보증 지원을 더 확대해서 건설사들이 중간에 공사가 멈추지 않고 완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PF 대출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설을 하는데 5조 원가량이 책정이 됐습니다. 준공전에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할 때 보증해주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행 방향에 대해서는 23년 2월 정도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워낙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나올 물량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2, 3년 내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상당히 많은 사전청약 양이 공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서 향후에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매각된 택지에 한해서는 의무가 완화되는데요. 6개월에서 2년으로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매각하고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하던 것을 2년 안에만 사전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릉 신도시도 당분간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 분양 물량은 더더욱이나 뒤로 미뤄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 물량은 24년까지 7만 4천 호가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1만 5천 호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공공분양 물량도 2만 4천 호에서 1만 1천 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창릉 신도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 향후에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덕은지구가 창릉 신도시가 입주할 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개선 방향을 보면 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연내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에 정상화 발표 방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 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동안은 무주택자는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15억 초과는 30%, 전부 다 50%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라도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실행을 하려고 했지만 12월 1일 잠정입니다. 조기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약 대상자 확대인데요. 청약시장의 가열 방지나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현재는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중인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을 보시면 거주지역 요건을 아예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무순위 자격이 그냥 무주택자면 어디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생애 최초에 대한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200만원, LTV 완화는 70에서 80%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한도도 4억에서 최대 6억까지로 현재 시행 중인 방안입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개선 방향은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서
이 취득세 감면과 LTV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민 실수요자에게 LTV를 우대해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향했고요. 시점은 12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전세 특례 보증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했고요. 확대되는 시점은 23년 1월로 보시면 되고요. 자, 보유주택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현황은 생활완전자금에 대해서 최대 한도 2억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든가 주담대 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LTV나 DTI 틀 안에서 대출을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생활안전자금에 대한 대출 또는 주담대 대출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도 가능해졌으니까요. 이 부분 서울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23년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도 대출 보증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확대가 됐으니까요. 현재 전셋값이 내려가서 이 반환 보증금을 줄 수 없는 분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1억에서 2억으로 확대가 된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실지 오히려 집주인이 월세로 임차인에게 1억에 해당하는 금액,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실지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다만 창릉 신도시의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의무가 완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는 금리가 높아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출에 대한 한도가 거의 풀어졌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이 풀어진 내용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규제가 풀어진 상황을 잘 숙지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별도로 전화 주시면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던 9월 26일을 기준으로 제가 썼던 블로그 글인데요. 조정 대상에서 해제되면 즉 비규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LTV 70, DTI 60, DSR 40이고요. 적용을 해보시면 신용대출이 1억 초과가 있더라도 비규제 지역이면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없어지고 조정 지역에서 1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 추가로 매수할 때 기존 주택 처분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요. 비규제 지역 주택 매수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가 세대주나 세대원, 비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실 때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 대출도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은 취득세 1에서 3%고요. 추가로 구입하실 때도 취득세 8%가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사라지는 내용이고요. 종부세 구간도 6억에서 10억 구간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 있고 비규제 지역에 한 채 있을 때 1.2%로 일반세율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요거 매수 시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2년 보유하시고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이제. 단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에요.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취득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까 11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정지역 대상에서 1주택이 있고 비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지만 3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주택이 취득 기준으로 비규제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집을 매수하는 시점은 11월 14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청약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에는 장항지구와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있는데요. 청약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청약 통장도 1년간 납부하시면 1순위 자격이 있고요. 실거주 의무는 없고 보유기간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 받는 거. 그리고 추첨제 비율이 84제곱미터 이하가 40%로 늘어나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은 100% 추첨제 물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제한은 분상제 여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해당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주 운정지역의 아너스빌
청약이 비규제 지역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경쟁률이 16.1로 매우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규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청약 요건이 완화됐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난 기사 하나 보면요. 일산은 재건축 규제 지역 풀려서 좀 축제 분위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집값을 자극할 우려는 낮지만 거래는 소폭 늘어날 듯. 이것은 거래량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했던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실거주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다만 금리는 아직 높고 23년도에도 높은 금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바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금리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라든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타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24년도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면 현재 떨어진 낙폭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정도 고금리를 감당하실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